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2년차 밖에 되지 않은 수영 초보이지만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볼만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운동은 좀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물은 너무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도 물놀이만은 항상 피했었거든요. 물속에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고 바닷가 가도 얼굴만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내놓고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움직이는 거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수영은 나중에라도 꼭 배워야지 생각해 놓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7년 전쯤에 딱 1월 1일이 되는 날부터 동네 수영장을 찾아서 다녔었어요. 그때 저는 수영이란 걸 아예 처음 해본 거예요. 유아풀에서 음파 하는 거랑 발차기 하는 거랑 그리고 등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붙이고 그렇게 수영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배웠었는데 그때 1년 정도 다니긴 다녔는데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영법은 저변까지 다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제대로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만두게 됐죠. 그때는 제가 워낙 스케줄도 들쭉날쭉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매일 수영장에 나가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작년에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막 40도 넘어가고 그래서 너무 더워갖고 그냥 충동적으로 수영을 다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늦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일부러 아침반으로 등록했어요. 아침 9시 반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지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가는 것 정도는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1년 동안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 3회는 강습하고 주 2회는 자유수영하고 이렇게 평일에는 거의 수영을 매일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바쁘거나 그래도 주 3회는 꼭 나가려고 해요. 제가 주변에 수영을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면 항상 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수영하면 뭐가 좋아? 라고 묻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제 물 공포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수영하고 오면 막 1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막 낮잠 자야 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지금은 수영을 하고 와도 아주 활기차고 제 일상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영은 계속 제가 교정하고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런 동작을 연습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제가 운동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특히 저는 걷고 뛰고 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운동할 때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게 저한테 너무 지루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수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되게 괴롭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하니까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을 할 줄 알면 여행의 질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물 공포증이 있던 예전 같았으면 스노클링, 서핑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영하고 깊이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공포심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공포심이 없어지고 수영을 할 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여행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냥 호텔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재밌고 진짜 서핑을 하고 스노클링하고 다이빙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수영하고 힘든 점 얘기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샤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수영장에 딱 도착하면 일단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수영장 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영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오면 또 샤워를 해야 돼요. 그 몸에 남아있는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하루에 2번은 무조건 샤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수시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에 4번, 5번까지도 샤워를 하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하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갈 때 가지고 다니는 목욕용품이나 스킨케어 제품들은 굉장히 촉촉하고 좀 오일리할 수도 있는 제품들을 일부러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영 모자 자국하고 수경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마 피부가 조금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좀 창피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지금 새로 배우는 동작을 할 때 가끔씩 물을 코로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코 뒤로 물이 넘어가면서 어쩔 때는 비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 잘 생기는 분들은 수영장 다닌다면 꼭 코 세척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라고 하면 수영장까지 가기 귀찮다는 거?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수영장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다 해당되는 단점이니까. 근데 이게 습관만 들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씻든 수영장에서 씻든 어차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씻으러 간다, 목욕하러 간다 하면서 그냥 그 생각으로만 출발을 해요. 일단 집 문 앞을 나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다이어트 효과예요. 수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의 단점이 있죠. 식욕을 굉장히 돋궈줘요. 근데 수영은 한 3개월 정도만 하셔도 그게 습관이 돼서 식욕이 폭발하고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수영 갔다 오면 진짜 피곤하고 먹을 것만 엄청 땡기고 그러는데 그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 꾸준히 다이어트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드라마틱하게 무게가 빠지진 않았어요. 체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고 나서부터는 묘하게 군살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근육이 생겨요. 뭐야? 어떻게 하면 보이던데? 아무튼 그 자리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체 비만이 굉장히 심했는데 수영할 때는 발차기를 많이 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하체 비만도 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야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빵이나 튀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하지 않고 많이 잘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수영을 한 뒤로 부종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밤만 되면 하체나 발 같은 데가 잘 붓는 게 느껴졌었는데 수영을 한 뒤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하체에 부종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어깨 넓어지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원래 어깨가 넓은 체형이고 수영을 하루에 1시간 한다 그래서 어깨가 절대로 넓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굽은 라운드 숄더나 이런 게 많이 해결돼서 쭉 펴지는 자세 교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깨 자체가 넓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 때 수영을 가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생리할 때는 아무래도 몸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날, 둘째 날 정도까지는 쉬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리컵을 착용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막 의욕이 불타올라서 막 생리 때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날도 그냥 생리컵을 착용하고 나가거든요. 탄품보다는 생리컵이 더 위생적이고 편리하니까 생리컵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 얼굴에 여드름 올라오지 않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여드름이 없어졌거든요. 아마 운동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운동에 비해 저는 수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을 하면 피부에 땀과 노폐물이 같이 배출되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면 그 노폐물이 바로바로 씻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영 끝나고 나서 샤워할 때 피부에 남아있는 그런 수영장 성분만 클렌징 꼼꼼히 깨끗하게 하고 보습에 더 신경 쓰고 하면 수영장 물 때문에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다 할 줄 아는데 왜 계속 배우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영법 자세 교정하는 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나 턴 동작 같은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물속에서 체력이 많이 안 좋아서 체력도 많이 키워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을 처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 아무 걱정 말고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거워서 물에 안 떠. 맥주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에 안 뜨는 사람 없어요. 잘 배우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몸매에 자신 없어서 수영장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실내 수영장을 한번 밖에서라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사람의 몸매라는 거에 굉장히 한정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수영장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체형의 사람도 있고 저런 체형의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수영장 안에서는 다들 자기 수영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남의 뭐 몸매를 막 이렇게 보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나 스스로가 이렇게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요즘에는 무릎까지 오는 수영복도 있고, 이렇게 나시처럼 된 수영복이 아니라 여기 반팔처럼 돼 있는 그런 수영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노출 같은 거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런 수영복을 입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수영은 다이어트나 건강 유지에 모두 좋은 운동이에요. 그치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 이런 거 많이 배우더라고요. 물에 빠졌을 때 내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꼭 수영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막 자세가 예쁘고 스피드가 빠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그 정도로라도 꼭 수영을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수영을 계속 즐기면서 살 예정이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 빠져있는 수영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저의 이렇게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루시파크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